고부간의 갈등으로 와도 결국은 돈 문제야. 형제지간의 문제가 와도 돈 문제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그게 뭐냐? 금융을 모르더라. 사금융은 칼과 같다. 어린이한테 가면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강도한테 가면 남의 몸을 해치는 거고 주부한테 가면 맛있는 요리를 하잖아요. 칼은 나쁘다. 강도가 쓴다. 뭐 어린애가 다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게 많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사금융이 뭔지를 알자. 사금융도 마찬가지로 그 틈새 시장. 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사금융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금융 하니까 이거를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사금융은 1, 2, 3, 4가 아닙니다. 예, 이 개인 사채, 회사 할 때 그 사자를 쓰는 건데 뭐야, 농담한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게 알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 계세요. 그래서 숫자 이렇게 사금융 여기서 뭐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사금융을 이제 오늘 이제 다시 알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사금융을 그래요. 좀 알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사금융이 뭔지를 알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그래요. 사금융은 칼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가면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강도한테 가면 남의 몸을 해치는 거고 주부한테 가면 맛있는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어린아이 다친다고 안 만들 수 없고 강도가 쓴다고 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주부한테 가면 주방장한테 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데 그 기능이 더 크잖아요. 사금융도 마찬가지로 그 틈새 시장, 제도권 금융과 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아까 우리 설명했잖아요. 그 틈새 시장에서 가려운 데를 정확하게 긁어주는 그런 시장을 잘 찾으면은 이 사금융을 제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금융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주가 있잖아요. 그 100억짜리 건물주가 내는 수익하고 사채업자 10억 내는 건물 수익이 똑같아요. 그러면 10억 가진 애나 100억 가진 애나 똑같은 거야. 근데 쟤는 금융을 모르니까 100억 가지고 맨날 속 썩고 있는 거고 나는 10억 가지고 10억도 벌어, 사금융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슬도 꺼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똥일 때만 하면 똥 놓고 난 다음에 말을 다룬다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사금융을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한다면 칼은 나쁘다. 강도가 쓴다. 뭐 어린애가 다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사금융의 자금을 제대로만 이용한다면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게 많다. 왜냐면 돈을 우리 사장님은 10억을 가지고 있고 저도 10억을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 이분은 은행에서 아마 이자가 아마 한 200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그치? 그렇죠? 200 몇십만 원 나오겠죠? 저는 2천만 원을 벌잖아. 그 돈을 안전한 대출로. 안전한 대출 저는 2천만 원 벌고 이분은 200 몇십만 원 벌니까 나 거의 10배 수익이 차이를 나잖아요. 사금융으로서 우리가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할 수 없는 걸 사금융으로 이용하면 이 사업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많지요, 그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굳이 사업자 안 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이 한 10억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한 2억이 필요해. 친한 사이인데 꽂았죠. 사업자 등록은 안 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몇 억 운영하는데 뭐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쌀집 아줌마가 자전거 아저씨 돈 꿔주는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사금융업하고 사채 놀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놀이는 뭐예요?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잃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쌀집 아줌마가 자전거 아저씨한테 돈 꿔준 거는 사채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돈 꿔주는 건 놀이야. 업은 다르죠. 냉전 게임이야. 공증해야 돼. 설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업으로 가는 건 안 뜯기는 건데 놀이를 하니까 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와 업을 구분을 제대로 한다. 사금융 업은.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거를 업으로 착각을 해서 사채하면 돈 띄어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와도 결국은 돈 문제야. 형제지간의 문제가 와도 결국 추적해 보면 돈 문제고 부부지간의 문제도 결국 상담해 주다 보면 돈 문제더라고요. 그게 뭐냐? 금융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은 뭐로 변해? 돈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착했던 마누라가 바람 폈다. 돈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경우도 있겠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금융에서 시작해서 바람으로 가는.
난 좀 많이 좀 정리가 머릿속에서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정신없는데 어렵네요. 예.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다 보니까 좋습니다. 사금융을 잘 이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잘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피지기. 사금융이 이런 거다. 이런 이사 상품도 있구나. 네. 이렇게 알고 접근하는 거하고 오케이. 막연하게 하는 거 다르죠.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네. 투자에 있어서 약간의 돈이 좀 필요할 때 혹은 또 뭔가 사업적으로 활용할 때 사금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하지 말고 이 안에서도 좀 제대로 된 업체 찾아가지고 돈을 잘 굴리면 그것도 또 나쁘진 그렇죠,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아까 뒤에 예를 들었던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 15억 이상은 아예 안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자를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나는 돈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사업자금이나 사금융 이용하시면은 그거야 내가 많은 비용 부담하고 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그걸 뭐 누가 비싼 이자를 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 느낀 점은 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아, 당연하죠. 빌리지 마라. 당연하지. 그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뭐 대출해서 무엇은 사업을 한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100% 성공을 보장하는 투자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든지 다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런 뭐 투자를 하는데 빌려서 투자하는 일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왜냐면 특히 이제 40대 네. 저는 창업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면 40대 그때 우리 말로 이제 빨대 부러지면 네. 본인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자식까지 부러지거든. 그래서 뭐 20, 30대는 한번 망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신용불량자 7년이면 풀어집니다. 근데 40대 만약에 망하면은 진짜 그냥 50대까지 쭉 아웃사이더 되는 거야. 그래서 40대에는 절대로 이제 빚내서 뭐 사업을 하거나 또 이제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저는 그래요. 우리 20, 30대가 금융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40대가 불혹의 나이잖아요. 안 입을 자 유곡. 남의 말 안 듣는 나이야. 그러니까 20, 30대 충분히 경험을 해서 40대는 지조대로 살아보는 게 40대거든요. 그 40대 애들한테 저는 별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있어. 아, 뭘 20, 30대 애들은 20, 30대 스폰서야.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가 야, 이 세대는 이게 뭐냐면 스펀지에도 짝짝 빨아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40대는 좀 어설프게 아는 것 때문에 고집이 생기고 어설픈 것 때문에 왜냐면 검증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검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능력도 없는 사람이 검증을 해. 그러니까 사금융을 모르는 사금융 업체를 검증하고 그런 거잖아요. 금융도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주식 검증하면 야 주식하면 다 깡통이야. 그건 말 아니잖아. 맞습니다. 주식하면 다 깡통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하면 다 망했어. 왜 망한 놈만 보고 얘기 듣는 거야. 버릇 놈은 조용히 있거든. 돈 달라 그럴까봐. 네네. 근데 망한 놈은 나 망해서. 그러니까 야 주식하면 다 망해. 아니거든요. 네네. 사금융도 마찬가지로 야 사금융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신작 팔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선물해갖고 아파트 한 채도 알렸어요. 그것도 왜냐면 선물을 막 시작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국책안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물 시장이 과열되면 물 뿌리겠다고 해갖고 그 한 방에 훅 갔거든. 그러니까 나는 선물이라는 걸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금융을 실질적으로 뭐 저는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목회자로서 뭐 이제 이 젊은이들에게 좀 제대로 좀 알고 좀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실수한 거 니네들은 하지 마라. 또 사금융도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 나쁘거든요. 그럼 담배를 못 피게 해야지. 왜 팔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악도 잘 활용하면은 선이 될 수 있고. 근데 잘못 오해해서 내가 뭐 사금융 예찬론자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금융 창업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네. 머리에 쓰레기 만드는 40대. 두 얼굴의 사나이야. 또 목회자라고 하면서 또 달래주다가 갑자기 뭐 화를 내시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제가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투자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물론 40대잖아요. 원래 40대는 별로 얘기 안 해. 안 좋아해. 저희 머리 쓰레기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40대 중에서도 이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 열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 사람입니까? 아니 제가 사금융 많이 가르쳤잖아요. 네, 100명을 가르치면은 제 말대로 잘하는 친구는 한 10명 정도 되고 한 90명은 너는 떠들어 나는 간다로 가게 되고 30대는 한 50%, 20대는 거의 한 7, 80%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공하고 이제 실수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방송에 나가는 것도
유튜브 해서 얼마나 벌겠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책을 8권을 썼어요, 정확하게. 네. 오. 근데 3권은 대필이야. 예. 아니, 왜냐면 그래서 아까 15건이 예, 왜냐면 있었군요. 5천만 원씩 받고 해줬거든요. 예. 그래서 전문서적은 5천만 원 받습니다. 오. 네, 그래서 한 18권 썼는데 그럼 누가 그래? 제가 작가라고. 예. 작가는 무슨 개불 작가야. 이게 일기장 쓴 거지. 캠핑 형님 협회 회장님입니다. 끝인사 하셔야 되니까. 맞아. 예, 지금 얘기가 계속 하나를 물면 끝없이 가셔가지고 여기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금융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풀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 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자산 관리 참 좋은 말입니다. 예, 아무튼 우리 강남 할배 강남 많이 할배.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차병희 형님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제 투자 뭐 우리가 늘 하고 얘기했던 뭐 주식, 부동산 얘기 말고도 이제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궁금하신 것들 한번 풀어본 시간이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트럭에 치인 것 같아요. 쉽진 않았어요. 일단 많이 어려웠다 오늘. 네, 네. 네, 아무튼 머리가 신선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분야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사금융 가지 말고 제대로 된 업체를 골라서 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들 모시고서 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예, 댓글창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